네, 윤 선생 ETF 교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가 이 시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한 것 같아요. 그죠? 맞아요. 이제, 저희 진행하는 동안에도 ETF 시장은 계속해서 무럭무럭 커지고 있고, ETF에만 투자하는 분들도 워낙 많이 계시고, 또 ETF 투자 뭐 하나라도 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는 구간인데요.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잘 전달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저희가 살짝 전달의 방식을 좀 바꿔봤어요.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고 또 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일단 유형별 수익률 동향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읽어볼까 하고요. 또 특징 ETF도 몇 가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유형별 ETF 동향으로 좀 확인해 볼까 하는데 시장 자체는 사실 전주에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았어요. 그렇죠. 일단 뭐 크게 이제 어떤 것들 좀 바뀌었나부터 좀 말씀드리면 일단 크게 좀 두 꼭지로 좀 정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. 일단은 유형별로 이제 어떤 이제 수익률 동향을 좀 보였나, 그래서 좀 시장의 어떤 큰 흐름들 좀 살펴보고요. 거기에 더해서 좀 특징 ETF를 통해서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유형별로 좀 어떤 동향을 좀 보였나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. 일단 대표 지수들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화면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뭐 지난주 좀 분위기 자체는 좋진 않았죠. 대신에 이머징이랑 나스닥 100 ETF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특히나 이머징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좀 부진을 보이던 중국이 조금 이제 소폭 반등을 하면서 조금 이제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. 이외에는 뭐 대표 지수들 대체적으로 한 1% 내외 정도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섹터별로 좀 나눠서 볼게요. 미국 시장이요. 네, 일단 미국 시장 내에서 좀 섹터 바로 좀 넘어가면요. 리츠가 의외로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. 지금 리츠가 섹터 내에서는 굉장히 좀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. 지금 이제 화면 내에서 이제 오른쪽 하단에 이제 차트가 좀 나와 있는데 1년 차트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아직까지 좀 바닥을 좀 기고 있죠. 제일 끝에 있는 거죠, 리츠가. 그렇죠. 네, 제일 밑에 있는 거고요. 지금 뭐 화면상 잘 안 보실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. 크게 매우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뭐 올해 최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게 리츠라든가 혹은 유틸리티 요 정도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리츠가 조금씩은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 좀 볼 수가 있다는 거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앞서 이제 전체 시장 동향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이 그래도 조금 반등하며 라는 말을 하셨어요.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장 가운데 하나가 중국 시장인데 중국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좀 확인해 볼까요? 네, 우선 그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 ETF 조금 이제 반등한 모습, 조금 이제 바닥 지켜주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었고요. 대신에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화면에서 바로 이제 차트랑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뭐 글로벌 중국 반도체라든가 중국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이라든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좀 세부적인 ETF들이고요. 지금 좀 보시면 뭐 전반적인 이제 주간이라든가 뭐 전반적인 흐름은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이제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. 지금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같이 볼 만한 게 어떤 중국 방이라든가 혹은 뭐 게임 엔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부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, 그리고 좀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하반기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정책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유형별 등락 통해서 좀 간단하게 확인해봤고요. 특징 ETF들 좀 정리해보도록 하죠.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이 눈길을 좀 줘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뭐 자금 동향 측면일 수도 있고 수익률 측면일 수도 있어요. 특징 ETF 고른 거는요.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것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나스닥 100 ETF를 고르셨어요. 네, 우선 첫 번째는 나스닥 100 ETF인 QQQ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. 우선 이제 왜 이제 특징 ETF로 꼽았나 좀 말씀드리면 이 주간 자금 유입 상위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. 지금 보시면 이제 주간 유입 상위 최상단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. QQQ 제일 위에 있네요. 예, 지금 주간 단위로 한 24억 7천만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. 지금 뭐 기술주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좀 분위기가 좋고, 그리고 이제 사상 최고점까지 한 9%대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뭐 분위기 최근에 좀 굉장히 좋았고, 대신에 조금 이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
지금 특별 리밸런싱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. 그러게요. 네. 특정 대형주 위주로 굉장히 좀 쏠림이 좀 심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 조정을 좀 하겠다라는 부분 좀 발표가 됐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게 뭐 14일쯤에 아마 내용이 그렇죠. 발표되고 24일쯤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. 저희 뭐 앞으로 진행되는 시간에서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특징 ETF는 버퍼형이에요. 이건 어떤 ETF인지 어떤 이유로 꼽으셨는지 좀 볼까요? 네. 우선 버퍼형 역시도 이제 자금 유입 상위 기준입니다. 네.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맨 하단에 순위 맨 하단에 지금 나와 있고요. 지금 자금 기준으로 한 2억 6천만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. 네. 지금 뭐 다른 ETF들도 있지만 이 버퍼형을 먼저 좀 가져온 것은 최근에 좀 굉장히 자금 유입 활발한 유형이기 때문이긴 해요. 지금 여기서 버퍼형이 도대체 뭐냐? 그러니까 뭐 볼 수가 버퍼가 있는데 있다는 뜻인가요? 그렇죠. 우리 이제 버퍼라고 하면 이제 뭐 밑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네. 같은데 옵션이라든 콜옵션이라든가 뭐 풋옵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오른쪽 차트에 지금 빨간 네모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일정 구간까지는 좀 막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. 예를 들어 현 시점에서 S&P 500 지수가 한 5% 정도 빠질 때까지는 해당 ETF는 빠지지 않고 있다가 그 밑으로 더 빠지게 되면 이제 내려간다라든가 뭐 분기라든가 월간 단위로 좀 리밸런싱을 하고 네. 있고요. 대신에 우리가 항상 이제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것도 있죠. 그래서 파란 네모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상방은 또 상대적으로 좀 제약되는 제한이 있네요. 네.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언제라도 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버퍼형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좀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금 유입 상위 온라인에 나스닥백 그리고 버퍼형 이렇게 두 가지 일단 소개드렸고요. 마지막은 미국 국채 장기물 ETF예요. 이건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수요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렇죠. 소개 좀 해주시죠. 네. 뭐 한국 투자자분들도 워낙 또 약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. 그래서 미국 국채 장기물 같은 경우도 뭐 순매수 상에 좀 항상 올라와 있고 특히나 이 미국 국채 장기물에 대한 뭐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수요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꼽은 특징 ETF로 꼽은 이유를 좀 차트로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그 FOMC 의사록이 나온 이후에 금리가 또 재차에 상승을 하면서 채권 역시도 좀 약세를 또다시 보이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게 이 물가 연동체. 물가가 올라가면 이거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주는 채권을 편입하고 있는 이 물가 연동체 ETF도 동반한 좀 약세를 보였다.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죠. 특히나 이런 장기물 같은 경우는 이 금리 변동에 있어서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좀 더 이제 부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 좀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장단기 금리 차 역시도 좀 계속해서 좀 역전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서 이 붉은색 쳐져 있는 분홍색 면이죠. 면이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조금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. 자, 그리고 이 까만색 선은 ETF예요. 어떤 거냐면 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가진 ETF입니다. 근데 지금은 이 역전폭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인 거고요. 이거는 양의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올라가는 건 거죠.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부진했고요. 지금 보시면 이제 2023년 1월에서 4월 구간에서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해당 ETF도 역시나 이제 상승하는 모습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이 채권 관련된 전략은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빠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유형이 다였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이런 미국채 장기물에 대한 커버드 콜 혹은 이런 식으로 이 장단기 금리차 확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특징 ETF 자금 유입 측면에서 그리고 채권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서 좀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. 오늘 뭐 시장 분위기 동향 통해서 점검해봤고요. 그리고 특징 ETF도 몇 가지 소개해드렸어요. 이제 쭉 이야기했으니까 주간 요약하고 마무리할까요? 네. 뭐 한 주 좀 살펴보면 이 연준 영향으로 하락이 있었지만 여전히 좀 제한적으로 여전히 좀 힘은 좋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어떤 블록체인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항공주 관련된 것들 좀 계속해서 좀 강세 보이고 있다. 그래서 뭐 인도라든가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느 쪽에서 신고가 내고 있는지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렸어요. 오늘 윤 선생 ETF 교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